송은재 TV 시작합니다. 국민의힘이 결국 지금의 선대위를 사실상 해체합니다. 윤석열 후보만 빼고는 모두 다 바꾸겠다라는 태세입니다. 윤석열 후보와 김종인 위원장이 합의를 했고, 김종인 위원장이 오늘 선대위 회의가 끝난 뒤에 발표를 했습니다. 6명의 본부장 모두 사퇴를 하고 선대위를 거의 해체하는 수준으로 바꾸겠다. 지금까지의 선대위는 후보 중심의 선대위였다. 앞으로 국민 중심의, 유권자 중심의 선대위로 완전히 바꿔버리겠다. 어제는 김종인 위원장이 또 메시지나 연설문, 일정 모든 것을 직접 챙기겠다. 그 이후에도 선대위 구조조정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윤석열 후보와 함께 지금 현재의 인적 구성은 그대로 가져가겠다. 선거까지, 대선까지 얼마 남지 않은 만큼, 그러니까 효율적으로 종합상황본부를 중심으로 해서 효율성을 높이는 것으로 선대위를 가져가겠다 이렇게 했는데, 지지율 추락, 연말 연초의 지지율 하락이 워낙 큰 타격이었다. 여기에서 지지율 하락세를 중단시키고 다시 반등으로 모양을 가져가지 않으면 대선은 위험하다 라는 데서 극약 처방을 내렸다 이렇게 보입니다. 김종인 위원장이 선대위를 사실상 해체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셈입니다. 사실상 윤석열 후보가 지금 이 타이밍에 선대위를 완전히 해체하고 새로 선거운동을 새로 시작하는 첫 출발선에서는 이런 결단을 내리지 않을 수가 없었다. 이제는 김종인 총괄위원장 중심 체제로 선대위를 완전히 슬림하고 효율화된 선대위 체제로 바꾼다. 그러니까 2개월 전에 윤석열 후보가 대선 후보로 선출된 뒤에 나왔던 그 구상 그대로 선대위가 다시 돌아가는 셈입니다. 그러니까 지난 2개월 동안 갈등만 빚다가 다시 최초의 선대위 구상 형태로 되돌아간다 이런 부분입니다. 이제 다시 선대위를 결성을 해서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 중심으로 선대위를 다시 꾸려서 선거를 처음 치른다. 새로 시작한다. 새로 출발한다.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 중심으로 선대위를 재편하게 되면 이제 이게 실패하면 선거는 끝난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이제 다시는 실패가 있을 수 없다라는 부분이고요. 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는 이준석 대표는 어떻게 되느냐. 선대위 해체를 계속 이준석 대표가 주장을 해왔습니다. 김종인 위원장이 여기에 대해서 이준석 대표와 일정 부분 의논할 것이다. 이준석 대표도 대선 승리에 총체적인 책임이 있다. 여기까지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준석 대표에 대한 당 안팎의 거부감, 이준석 대표의 그동안 내부 총질 워낙 심했기 때문에 이 당 안팎의 거부감을 김종인 위원장이 모를 리가 없지 않습니까? 이준석 대표에 대해서 김종인 위원장도 굉장히 고민스럽다. 그래서 말을 아꼈습니다. 이준석 대표와도 선대위 재구성에 대해서 일부 의논을 했고 이준석 대표가 복귀를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윤석열 후보가 그동안 굉장히 단호하게 이준석 대표의 엇박자, 내부 총질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단호하게 선대위 밖에서 당대표로서 역할을 하라라고 정리를 했는데 결국 김종인 위원장이 중재를 해서 선대위를 해체하는 수준으로 완전히 구조조정을 하고 이준석 대표도 선대위에 합류하는 쪽으로 이런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신지혜 부위원장, 새정치준비위원회 신지혜 부위원장 사퇴를 하지 않겠느냐 이런 예상도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 지난 2개월 동안의 실험, 갈등을 거쳐서 지금이라도 더 늦기 전에 이제 마지막 기회다. 선대위를 완전히 새로 꾸리겠다라는 겁니다. 김종인 위원장, 총괄선대위원장을 중심으로 해서 효율적인 선대위를 다시 꾸리고 현역 의원들은 모두 지역구로 내려가서 표밭갈이에 나서는 지금 민주당의 이재명 후보와 같은 그런 형태의 선대위 재편이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지난 2개월 동안은 실험에 거쳤다 이렇게밖에 볼 수가 없는데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윤석열 후보의 뜻입니다. 윤석열 후보가 어쩔 수 없이 선대위 해체, 전면 개편을 단행을 하게 되는데 김종인 위원장에게 총괄선대위원장을 맡기는 부분, 그건 오래전부터 이제 결정이 된 부분이고요. 이준석에 대해서는 선대위에 받더라도
일정 부분 통제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이고요. 지금 계속해서 또 연말 연초에 지지율이 이렇게 좀 내려가고 이렇게 윤석열 후보가 힘들어졌을 때 이렇게 좀 힘들어지게 되면 누가 정말 내 편인지 나에게 정말 누가 힘이 되는지 드러나지 않습니까? 이렇게 윤석열 후보가 좀 힘들어지니까 가장 나서서 윤석열 후보를 괴롭히는 사람이 이준석 대표, 그 다음에 홍준표 의원입니다. 모두 나서서 거 봐라, 내가 하라는 말대로 안 하니까 지지율이 떨어지지 않느냐, 후보를 교체해야 하지 않느냐. 후보 교체 이건 모두 의도를 하고 나온 이야기들입니다. 모두 공작에 가까운, 여론 조작에 가까운 것들이죠. 그래서 별로 설득력도 없다, 논리도 없다라는 부분인데 계속 그런 걸로 가지고 홍준표와 이준석이 윤석열 후보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후보가 지지율 면에서 가장 어려움에 처했을 때 가장 윤석열 후보를 공격하고 나선 사람이 두 사람, 홍준표와 이준석입니다. 앞으로 선대위를 재구성해서 김종인 총괄위원장 중심으로 재구성해서 효율적으로 운영해 간다 하더라도 홍준표와 이준석 부분에 대한 통제, 이 끈, 견제는 놓쳐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점이고요. 윤석열 후보가 선대위를 다시 꾸려서 이제는 정책, 비전 승부로 해서 다시 지지율을 반등해야 안철수 후보와의 단일화 문제도 본격적으로 논의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윤석열 후보가 선대위를 해체하겠다 결단을 하고 김종인 총괄위원장 중심으로 다시 꾸려서 선거운동을 지금부터 다시 시작한다는 각오로 출발하겠다. 지지율 반등을 노리겠다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송은재TV 마칩니다. 고맙습니다.